펜 툴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쉐이프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오늘은 쉐이프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 파일 뉴 하시고요. A4 사이즈 해상도 72고요. 가로 방향으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사각형 형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상단 옵션에서 체킹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쉐이프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펜 툴에서 사용을 해봤던 패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각형 형태를 선택을 했더니 픽셀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쉐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각형 형태를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쉐이프 형태다라는 쉐이프 레이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스 창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이 부분과 여러 가지가 겹치게 돼요. 자, 우선 크기와 넓이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를 450 픽셀로 바꿔주고 높이도 450으로 바꿔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각형,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쉐이프 형태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이동 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쉐이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동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스를 변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쉐이프 형태를 선택을 해줄 때는 패스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가장자리에 이렇게 패스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화면이 지금 전경색인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색상을 좀 변경을 할게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색상 부분을 변경하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옵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스트로크 부분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스트로크, 지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은 스트로크 굵기가 없음, 색상 없음을 뜻하거든요. 자, 이 부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께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5 정도로 적용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줄게요.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부분인데요. 어디서 해보셨죠? 프레임 툴에서 해보셨죠? 네, 프레임 툴에서 패스의 위치가 중앙에 가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바깥쪽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또는 안쪽 영역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도 만들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장자리 끝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인데 사각형의 형태에서는 어느 형태로 만들어 주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굵게 만들어 줄게요. 자, 두께를 10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가장자리 영역, 가장자리 영역이 둥글게 또는 각이 생기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야지만 스트록 라인을 바깥쪽으로 위치를 시켜야지만 가장자리 영역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은 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 라인만 곡선이 되거나 또는 직선의 형태가 되거나 또는 대각선으로 각이 생기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나면 가장자리의 둥근 정도를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레디우스 값이라고 해요. 30을 조절을 해 주시면 이렇게 30픽셀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둥글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곳에만 왼쪽 상단 부분만 입력을 했는데 가장자리 영역이 전부 다 둥글게 바뀌었죠. 이 이유는 여기 체인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체인 부분을 체킹을 없애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각각 한 칸씩 한 칸씩 여러분들이 이 가장자리의 둥글기 정도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또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선을 점선으로 만드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직선의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점선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실 수 있냐면은 점선의 형태가 되었을 때는 각각 끊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또는 바깥쪽 끝까지 나오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점선은 종류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점선이 땡땡이 점선이 되었을 때는 가장자리 영역이 자동으로 둥글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대쉬 부분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쉬를 다시 2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갭을 4로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쉬, 갭, 대쉬, 갭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세 개까지 점선의 형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다시 대쉬를 0으로 만들어 주고 갭을 2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선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윗부분에서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점선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모아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쉬 갭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대쉬 라인 체크를 없애주시면 다시 선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대쉬 라인을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점선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선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값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한 개의 점선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캔슬, OK를 눌러줄까요? 자, OK를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사각형의 형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사각형의 형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 렉탱글 2 해서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 세 개의 옵션을 가지기가 어려운데요. 자, 이 부분은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스트록 부분도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쉐이프 레이어 안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쉐이프를 만들어주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컴바인 쉐이프를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바인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쉐이프와 쉐이프 형태가 합쳐지게 돼요. 보이시나요? 자,
쉐이프와 쉐이프 형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선의 형태로 놓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바인 형태가 되었을 때는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 각각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컴바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옵션을 조절을 해주면 이 옵션에 따라서 남겨지는 영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콘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바인 해줄 수도 있고, 뭐 뒤에 있는 오브젝트만 제거를 하고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도록, 또는 교집합 부분만 보이도록 조절을 하거나 반대로 차집합 부분만 남겨놓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바인 시켜 놓은 옵션은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렀을 때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한 개의 오브젝트로 변경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를 일단 안 보이도록 하고요.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인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곡선 형태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퍼티스 창에서 상단에 있는 곡선 부분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체인 부분을 이렇게 합쳐 놓고요. 수치를 30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 군데가 전부 다 둥글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사각형의 형태에서도 똑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 사용하는 것은 조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레디우스 값을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패스 영역으로 한번 볼 텐데요. 쉐이프를 그리다가 이제 패스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자, 패스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 이렇게 그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스가 생성되지 않고 패스만 이렇게 별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쉐이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요. 쉐이프 형태는 여러분들이 쉐이프로 그려주셔야지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패스 형태로 그렸을 경우에는 패스 형태만 남게 되는데 지금 화면 안에서 패스 형태 안 보이잖아요. 자, 패스 레이어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았던 워크 패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패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려진 패스는 여러분들이 워크 패스를 딜릿 시켜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의 패스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눈을 없애주시고 이번에는 원형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픽셀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픽셀 선택을 하고 지금 보면 선택된 레이어는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 쉐이프 레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은 바탕화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 안에 이렇게 픽셀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운디드 렉탱글 이 부분을 눈을 보이게 하면 픽셀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쉐이프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는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벡터거든요. 쉐이프 형태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그리는 비트맵 형태는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일반 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셔야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쉐이프로 형태를 동그랗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선택 툴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Alt 딜릿 눌러서 색상을 채워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트맵 이미지라는 거.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 레이어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레이어 1번을 레이어 1번의 썸네일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생겨나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경색에서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Alt 딜릿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이 변경이 되는데요. 컨트롤 H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자리에 이렇게 검정색의 비트맵 형태의 픽셀이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1번을 썸네일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딜릿 키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색상을 모두 지워줍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H를 눌러서 잠깐 선택 영역을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나면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계속해서 영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딜릿 키를 계속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 H를 눌러서 선택 영역이 잠깐 안 보이도록 한 거지 선택 영역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H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자리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픽셀들이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Alt 딜릿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안에 선명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더 화면을 키워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선택 영역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이 둥글게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잔상 같은 픽셀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잔상 같은 픽셀들이 안쪽으로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찌꺼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난 효과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키와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100% 크기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딜릿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텍스트 툴 잠깐 사용을 해볼 텐데요. 텍스트 툴 이전에 호라이전탈 타입 마스크 툴이라는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만 만들어 주잖아요. 자,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A라는 문자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이 A라는 문자를 크기를 좀 많이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150 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굵기도 볼드로 좀 굵게 만들어 줄게요.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200 정도로 크기를 키워 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선택된 영역 이 부분을 우리가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안쪽에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Alt 키와 딜릿 키를 눌러서 색상을 채워주었어요. 자, 이렇게 색상을 채워준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조금 짙은 색상을 안쪽에 있는 영역보다 짙은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
에딧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적용을 해줄 텐데요. 스트로크 적용을 해줄 때 센터 선택을 해주시고요. 로케이션을 센터로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스트로크가 너무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컨트롤 H를 눌러서 컨트롤 키와 H를 누르거나 잠시만요. 컨트롤 H.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쉐이프 툴에서 여러분들이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스트로크를 1로 적용해 준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예요. 자, 지금 A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H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다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잠깐 눈 부분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Alt 키를 눌러주시면 화면 안에 들어가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키보드 형태가 바뀌었을 때 복제가 되는데요. 이동 툴로 움직이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상하 좌우 버튼을 왼쪽 한 번, 위로 한 번, 왼쪽 한 번, 위로 한 번, 왼쪽 한 번, 위로 한 번,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영역의 잔상 바깥에 있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남겨지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문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텍스트 효과를 만들 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H 누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선택 영역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시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깊은 형태의 입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A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화면을 다 삭제를 할게요. 우리 쉐이프 툴 하다가 지금 딴 데로 잠깐 샜어요. 컨트롤 A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고널 툴인데요. 폴리고널 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옵션 사이드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게 되면 지금 오각형이고요. 여러분들이 7 눌러주시면 칠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옵션을 픽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픽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쉐이프로 변경을 하시고 자, 스트로크 값도 조금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팔각형 선택을 하시면 화면 안에 팔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패스 옵션을 선택을 해서 스무스 코너를 체킹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원처럼 둥글게 변하게 돼요. 자, 만약에 오각형을 선택을 하고 가장자리 영역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점점 커질 때 보시면 살짝 오각형 형태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스무스 코너를 없애주시고요. 스타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인덴트 사이드 바이 50%만 할게요. 50%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다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쉐이프기 때문에 새 쉐이프 레이어가 당연히 생겨나겠죠? 자, 사이드는 5개고요.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스타라는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다리가 5개 있는 별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스무스 인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안쪽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재미나게 곡선처럼 바뀌게 됩니다.
또다시 이 안에서 스무스 코너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깥쪽 영역까지 둥글게 바뀌는 형태의 별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별 모양의 다리 형태는 여러분들이 사이드를 몇 개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덴트를 이 부분 다 없애주고 인덴트를 30으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다리 길이가 조금 짧은 별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리 길이가 긴 형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인덴트 값을 80이라든지 90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섬광 효과 같은 길다란 형태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라인 툴이 있는데요. 자, 아래쪽 전부 안 보이도록 만들거나, 자, 이 부분 좀 다 삭제를 할게요.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이때 휴지통을 클릭을 하면 전부 지우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예 누르면 전부 지워집니다. 자, 선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선의 두께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의 두께 우리가 10으로 조절을 하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두께가 10인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설정창을 보시면은요. Allow Head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시작하는 부분에 화살표 머리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End 부분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뒤에도 생겨나겠죠. 자, 양쪽으로 둘 다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화살표 머리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넓이를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넓이도 1000, 길이도 1000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커스텀 쉐이프 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옵션 창, 쉐이프 옵션 창에서 여러분들이 쉐이프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산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고, 전부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 우산을 이렇게 그리면 쉐이프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스트로크의 색상도 당연히 변경하실 수 있고 또 스트로크의 굵기도 조절을 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쉐이프 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